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2월 9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에게 교육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 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배달비에 외식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집밥 쪽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배달앱 전체 사용자 수가 줄고 요리앱 사용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표결 이후 즉시 정지됐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행안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50억 원을 받은 걸 두고 이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 건데요. 다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돼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대장동 첫 재판에서 핵심 혐의인 뇌물죄가 무죄 판결이 나면서 향후 수사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며칠 전 많은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한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에게 교육부는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주호 부총리는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고 있는 대학은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만 당부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나 등록금 동결, 인하를 결정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총장의 절반 가까이는 내년 안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답한 만큼 학부모와 학생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 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흑자 기조는 지켜냈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으로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수출이 부진했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수출 부진이 계속되며 1월 무역 수지가 역대 최대인 126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당분간 경상수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10,000원으로 점심 한 끼도 사 먹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게다가 갈수록 오르는 배달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집밥 쪽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그리고 쿠팡이츠 등 국내 3대 배달앱 전체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8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요리앱인 만개의 레시피는 사용 시간이 약 1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앱 사용 시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성별과 연령대는 40대 여성으로 집계됐고, 이어 30대 여성, 50대 여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만개의 레시피 측은 고물가와 경기 불황 영향으로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주춤하고 다시 집밥 쪽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자 올해 취업시장에서 꿈의 직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신입사원 공개 채용 2주 만에 무려 2,500여 명이 지원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지원자가 몰린 건 창사 이래 최초라고 합니다. BBQ는 신인재 경영을 선언하며 신입 초봉을 3,400만 원에서 4,5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는데요. 올해 공공기관 신입 평균 초봉이 3,9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훨씬 높은 연봉입니다. BBQ 측은 운영과 영업 등 현장 직군에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강진으로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튀르키예 사망자 수는 12,39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내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피해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튀르키예 당국은 붕괴된 건물 잔해에서 8천여 명이 구조됐으며 정부가 제공한 임시 숙소 등에 38만 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도 탑승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거리 비례 요금제를 추진하려다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고물가에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 비판 여론에 입장을 바꾼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입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처음 보는 정책이라면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오는 4월로 예고된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낮 12시쯤이면 그칠 예정입니다. 기온도 오늘보다 올라 춘천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영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